안녕하세요 여러분, 또리쌤이 왔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황희정승 3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황희정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많을까요, 그죠? 정말 많아요, 정말. 자, 오늘 황희정승과 관련된 이야기는, 황희정승도 이제 나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60살을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환갑잔치, 회갑잔치라고 하는 그런 잔치를 굉장히 성대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60을 넘기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갑이라고 하는 것은 60갑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이를 이렇게 왜 따지다 보면 뭐 무슨 년생 그러잖아요. 무슨 생, 뭐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이렇게 하잖아요. 갑자년으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이 6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갑자년으로 시작하는 것을 이제 회갑, 갑이 돌아왔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이 회갑이 지나고 나면, 이제 환갑 나이가 지나고 나면 이제 웬만하면 은퇴를 해요. 자, 근데 황희정승도 물론 은퇴를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관리가 고단해야 백성이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첫 시간에 그랬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이 악덕 CEO다. 그러니까 관리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달프게 그렇게 하는 왕인데, 그런 왕이니 이렇게 능력 있고 뭔가 책무가 좀 그러니까 무겁고 좀 중요한 사람을 그렇게 금방금방 은퇴를 시키겠냐는 거죠. 은퇴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제 나이 든 몸으로 그렇게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퇴근을. 골치 아픈 일도 해결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황희정승이 모친상을 당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양반들은 낙향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뭐 본가로 가서 부모님의 그 묘소 옆에서 3년을 묘를 지켜야 돼요. 3년상이라고 하고요. 심요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3년간이나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내려가거나 사직서를 쓰고 내려가거나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황희정승도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그렇게 사직서를 내고 이제 내려갔겠죠. 황희정승이 그걸 두고 이제 그렇게 3년 동안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을 세종대왕이 두고 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 그랬을 때 술과 고기를 내려보내요. 상중인데 어떻게 술과 고기를 먹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제 같이 내려보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재상께서는, 그러니까 영상은 지금 노쇠해서 몸이 이제 늙어서, 늙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몸이 약한데 상중에 그렇게 3년 동안 고기를 못 먹으면 몸이 상해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기를 드시오. 그런데 세종대왕도 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법을 그렇게 막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옛부터 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한 달을 하루로 생각하는, 하루로 쓰는 그 단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한 달을 하루처럼 하면 3년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12개월 곱하기 3은 36개월 되죠. 그것을 하루로 치니까 36일이면 끝나네요. 그렇죠? 한 달 조금 넘게 하면 3년상을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단축을 해서 빨리빨리 내 곁으로 돌아오라, 이제 그거예요. 임금이 내린 것은 술이든 고기든 음식이든 뭐든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안 먹으면 임금을 거역하게 되기 때문에 중죄인이 되죠.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울면서 먹었다고 해요. 황희정승이. 어떻게 해요? 효도도 해야 되고 임금이 그렇게 내리니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고기를 먹었고 술을 먹었으니 끝나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종 곁으로 일찍 돌아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상들을, 그러니까 관리들을 계속해서 곁에 두면서 계속 부려먹습니다. 이 사람은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사람, 이러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업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업적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업적이, 요직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정말 정확한 사람을 꽂아서 그 일을 능력을 200% 발휘하게끔 하는 것이 세종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잘하겠다, 적합하겠다, 이걸 너무 판단을 잘하고요. 그 자리에 잘 꽂아놓고 정말 잘 조절하는, 조리하는 이런
조종하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의 능력은 그렇게 신하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올라와서 이렇게 같이 이제 일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70이 넘으면 정말 힘들어요. 진짜 노인 중에 노인인 거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을 훨씬 넘겨버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사실 서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때는 70이 넘은 그런 이제 노신들에게는 궤장이라는 것을 내려줘요. 궤장. 궤장. 자, 이 궤장의 궤가 의자예요. 그러니까는 힘드니까 앉아서 하세요. 그리고요, 장은 지팡이에요. 지팡이 장자. 그러니까 의자와 지팡이를 내려주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편하게 좀 일을 해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궤장은 사실은 관리들 뿐만이 아니라 임금이 공을 세우고 은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70이 넘으면 공경의 의미로 이렇게 내려주기도 합니다. 이 궤장을 내려줘요. 이 궤장 그 장에 지팡이의 꼭대기에는 새가 한 마리 이렇게 나무로 이제 이렇게 새겨져서 조각이 되어서 있는데, 그 새가 이렇게 옆으로 좀 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주세요, 저한테. 이 새가 비둘기라고 해요. 하필 왜 비둘기를, 요즘 사람들은 비둘기 막 그쪽 옆에서 날아가면 막 몸서리 치잖아요. 근데 왜 하필 비둘기를 그렇게 올려놨냐 하면, 비둘기가 음식을 먹을 때 체하는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식도든 성대든 뭐든 다 이렇게 좁아지고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잘못 드시면 잘 체하고 걸리고 이러죠. 그러니까 비둘기를 딱 꽂아놓고 비둘기가 체하지 않으니까 비둘기처럼 잘 넘어가도록 하라, 이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뭘 만들거나 뭘 하더라도 그냥 만드는 법이 없어요. 다 의미를 담아서 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궤장을 이제 하사를 하니까 거기 앉아서 또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쭉 또 근무를 해요. 이 황희는 관리가 되고 나서 20년 정도를 혹사당했는데요. 그러면서 10번 정도로 사직상소를 올려요. 그럴 때마다 다 세종이 거절 해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파도 해야 돼요. 저 쉬었다 와,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70이 넘어서 궤장을 하사하고도 또 이제 사직상소를 올리니까 세종이 거절하면서 그땐 뭘 하냐면, 집으로 가마를 보낼 테니 가마를 타고 출퇴근을 하시오. 걷는 거 힘들다며, 늙어서. 그러니까 내가 가마 보내줄 테니까 계속 나와, 그거죠. 그래서 또 몇 년을 또 근무를 해요. 자, 그러다가 정말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러면 재택근무를 하시오. 한 달에 2번만 출근하면 됩니다. 그래요. 어떡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일을 시켜 먹으니. 그래서 그렇게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얼마나 업무가 많은지,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은 궁궐에 들어가서 하나 집에서 하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그것마저도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누워서 근무하시오. 내가 관리들을 보내서, 신하들을 보내서 누운 상태로 말을 하면 받아 적어오라고 할 테니, 그리고 그 관리들이 가서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처리도 누워서 말로 하시오, 이런 거예요. 정말 지독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1452년에 이제 황희가 세상을 떠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1449년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기 3년 전까지, 돌아가시기 3년 전까지 일을 부려먹고, 은퇴하고 3년만 있다가, 근데 그때도 뭐 즐길 걸 즐기겠어요? 아파서 시름시름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겠죠. 그러니까 황희정승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은퇴를 해서 반구정이라는 곳이 지금 경기도 파주 쪽에 있습니다. 그 반구정이 황희정승의 정자예요. 황희정승이 지은 정자 이름이에요. 거기가 임진강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이렇게 정자가 있는데, 은퇴하고 가가지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제 남은 효도를 하면서 그 정자에서 유유자적 그렇게 여생을 즐기고 싶었어요. 풍경도 즐기고, 손님들이 오면 차도 마시고, 시도 읽고,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단란하게 지내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악덕 CEO를 만나가지고 끝내 그렇게 편안한 여생은 즐기지를 못하고요. 은퇴를 하고 나서 이 황희정승이 90세에 돌아가시거든요. 2월 말쯤에. 근데 그 90세면은 87세에 은퇴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나이에 즐기면 뭐 얼마나 즐기겠으며. 그죠? 얼마나
힘 있겠어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자, 그러니까 세종을 원망할 법도 하나. 그런데 황희정승은 내 인생에, 내 역대 그 인생에 세종대왕만한 그런 임금이 없었다라고 회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황희는 이성계도 겪어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종대왕 겪어봤고요.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의 형, 그리고 태종 이방원 같은 그런 분도 겪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종 때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그 군주 사이에도, 그러니까 왕과 신하 사이에도 궁합도 맞아야 되고요. 그쵸? 생각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내 능력을 다 발휘하고 얼마나 뿌듯한 일이에요. 그것도. 그 덕분에 완전히 조선시대에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백성들은 아주 평화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고단해야 백성이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 중에 진리는 언제나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나라 그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세종대왕과 황희정승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걸쳐서 황희정승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고, 그리고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저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맹사성, 우리 투톱을 이루었던 또 다른 정승, 색깔이 완전 다른 정승 맹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어요. 자, 많이들 와주시고요. 그리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